좋아요, 구독.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장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양지수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져 가고 있는데 현재 시장 어떤 포인트부터 정리해 볼까요? 일단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낮다는 거고요. 반대로 가장 큰 악재는 주가가 높다는 것은 분명한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은 작년 대비해서 26%나 감소한 1,804조 5천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총 역시도 31.4% 감소한 332조 9,038억이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가장 좀 낮은 레벨인 건 맞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상승 종목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60개 미만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0개 정도로 장 초반만 봐도 지금 가장 좀 실전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매매할 종목이 안 보일 정도로 어렵다. 근데 반면에 투자 대중의 관심이 급속도로 냉각됐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이 싸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일단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올릴 요인이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CPI 지수도 뚜렷하게 하향 조정되어 있고 미국채 수익률도 2년물 기준 연말 4.4% 최고치 기록할 거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3분기가 가장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반영되는 3분기가 가장 좀 중요한 변곡점의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개인들이 2022년 들어서 14조 넘게 채권을 순매수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유동성,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업의 이익, 그다음 두 번째가 유동성인데 유동성과 기업이 모두 안 좋은 상황이고요. 세 번째가 밸류에이션인데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최저점 수준 0.8배 수준까지 내려오면 그게 2,200인데 지금 2,200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역시나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거나 그 기업들의 현금 활동 흐름, 그러니까 뭐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지 이자 보상 배율, 부채 비율이 낮은 이런 현금이 잘 돌아가는 좋은 기업이 오히려 좀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이 나왔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가장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반등이 나와야지 지수가 회복이 될 건데 삼성전자는 PBR 1배 수준이고 SK 하이닉스가 0.8배 수준입니다. 근데 MSCI 글로벌 IT 지수, 그다음에 S&P 500 IT 지수 대비 지금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역시 글로벌 IT 투자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IT 투자 중에 미국의 IT 투자 사이클의 가장 최저점이 2022년 올해 4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1분기면 국내 반도체 이익 사이클도 저점 찍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 그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회복되기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지수도 계속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박스권에 03-04년도, 그다음에 2013년에서 2016년 박스권 형성 시 PBR 기준으로 0.79배가 바닥인데 지금 0.83배 정도 수준이니까 바닥권은 거의 다 오지 않았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 기준으로 역대급으로 높아진 현금 비중, 아까 말씀드린 투자 심리 악화,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 비중 역대 최저 수준인 30%까지 왔다는 점에서 모든 지금 그 반등의 키가 나올 부분이 상당히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금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수밖에 없고, 결국은 돌아서는 거로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뭐 굳이 어렵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네. 없다.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관련돼서 저희가 이런 시장 속에서도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설명해 주실 종목도 기대가 좀 되는데 어떤 종목을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도 지수 빠졌는데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금 현대로템인데요. 네, 그 방산주 관련돼서 LIG 넥스원이 가장 저평가돼 있고, LIG 넥스원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좀 실적의 증가폭이 크다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이 이제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은 순수 방산업체라기보다 이 철도 사업부, 레일 솔루션 사업부가 매출 비중이 60%나 차지할 정도로 현대로템도 순수 방산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거는 이제 그 레일 솔루션 사업부의 수주 잔고도 꾸준히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폴란드 4.5조 K2 전차 수출을 계기로
방산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방산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지금 2022년 기준, 올해 기준 32%에서 내년에 45%, 2024년에 55%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주 잔고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0.9조에서 1.6조까지 80% 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는 폴란드 수주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폴란드 외의 수주도 기대하는 부분이 하반기에도 계속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4분기에 예상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관련돼서는 지금 이미 현지에서 동계 시험 평가 실시 평가 우수를 받았고요. 경쟁사 독일 크라우스 마이페이 배그만 대비해서 지금 가격 경쟁이 상당히 높고 그 최적화 품질 관련돼서도 상당히 최적화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르웨이 관련돼서도 사업 규모가 약 2조 넘게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 신형 전차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화력인데 화력 관련돼서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유럽에서 상당 부분 지속적인 수출 모멘텀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K2 전차 4차 양산 관련돼서 국내 변속기 도입이 가장 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국내 변속기 도입까지 완료될 경우에는 완전한 국내 전차로 나와서 계속 해외 수출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단에서는요, 올해 같은 경우는 30% 증가한 4조 3,638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4조 7,300억대로 20% 가까운 증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60% 증가 한 1,280억대, 내년 같은 경우는 85% 증가한 2,300억대, 내후년에는 3,000억대 영업이익 단에서 꾸준히 30% 성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률 또한 해외 마진이 많이 나올수록 그 영업이익률 상당폭이 개선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4%대 영업이익률에서 내년에는 6%대 중반까지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기간의 평균 매수 가격은 한 35,000원 정도 선이고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 가격은 29,000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모두 지금 최근에 매수한 거는 다 지금 손실 중이기 때문에 현대 로템은 현재가 수준에서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조금 길게 잡아서 22,500원, 목표가는 전고점 38,000원을 다시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수는 빠지는데 매수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방산주 관련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대로템 최근에 주가 상승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도 이런 시장 속에서도 1.66%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산주와 관련돼서 체크 포인트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선, 그 손절선 같은 경우는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대표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